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의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엔본부. 이 건물 입구에는 리볼버 총열 끝부분을 매듭지어 묶어놓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화를 기원하는 것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유엔의 설립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설치물은 룩셈부르크에서 기증한 것으로 뒷면에는 작품의 주제인 Non-Violence, 비폭력이라는 말과 작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웅변하는 것처럼 유엔은 국제분쟁, 평화유지 활동, 북한 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적 사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등장한 범세계적인 국제기구 유엔은 한국의 정부 수립, 6.25 전쟁 등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10월 24일은 유엔 창설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기구인 유엔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며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많은 국가들이 황폐해지면서 또 다른 세계전쟁을 막고자 했고 평화를 갈구하게 되지요. 국제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194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고 50개국 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 장장 2개월 동안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엔 헌장을 작성하고 서명한 뒤 그해 10월 24일 공식적으로 유엔이 출범케 됩니다. 이후 76년 이상이 지난 지금 유엔은 193개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유엔이 지금까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수행해온 역할들은 유엔 창설 초기의 이념과 기대 이상으로 범세계적인 통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낙관적이라는 게 학자들의 전망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이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 또 유엔 아동기금이 1965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198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유엔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2020년에는 유엔 세계식량대회 WFP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유엔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이 강화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해 나가는 세계사의 발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유엔 역할이 평가받을 또 다른 시험대가 되었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 집단적 행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 접촉, 네트워크, 아이디어 교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유엔 회원국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리 행사를 하며 국제정의에 입각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공조라는 정언에도 불구하고 분명 제한 요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말은 지난 5월 미얀마 사태가 터졌을 때, 또 8월 30일부로 미군이 아프간 전쟁을 공식 종료했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문장일 겁니다. 특정 국가의 문제를 그 국가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먼 나라, 이웃나라의 처참한 현실에 참담해하면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열린 유엔 총회 연설장에 이 두 나라 대표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혼란 속의 자국 현실과 강대국 간 영향력 등에 따른 결과였죠. 모두가 국제사회 개입을 얘기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엔에는 종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총회와 안보리입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에 열리는데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지죠. 평등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엔이 일종의 세계 정부로서 범세계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기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결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이 있는데 가장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결의입니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하고 상임 이사국 5개국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결의안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총회는 가장 상징적이고 규모가 크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안보리는 구속력이 있으나 상임 이사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안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엔은 국제평화를 담보해주는 주요한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의 갈등과 개별 국가의 국익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계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중심기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30도를 맞았습니다. 유엔과 한국의 인연은 광복 직후 첫 선거와 뒤이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엔의 단일 깃발 아래 평화 회복을 위해 수행된 최초의 전쟁이라는 6.25 전쟁에 전투부대 파병 및 의료 지원 국가들은 전쟁 이재민 구호와 전후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제11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후에도 정전체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유엔의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은 분단국의 한계를 넘어 1991년 9월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후 유엔의 요청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정전 감시 및 치안 유지 등이 필요한 지역에 파병하는 평화 유지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요. 내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처에서 활동 중인 유엔 평화 유지 활동 PKO는 12개 임무단에 약 9만여 명이, 그중
우리나라는 6개 임무단에 536명이 참여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이나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혹은 세계 평화유지, 가난 대치, 경제발전 등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7일부터 8일에는 서울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71년 전 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무너졌던 상황에서 이제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유엔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피 흘려 자유를 수호한 참전국 장병들의 희생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주요 전투지 활동지에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11월 11일에는 부산 유엔 묘지를 향해 참전국 각각의 현지 시간에 맞춰 동시묵념과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엔 장병의 중요성과 그들을 기리기 위해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엔과의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범국가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강한 안보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때이며 우리의 동참과 성장 속에 유엔의 역사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